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베트남 푸꾸옥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야,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방이죠. 실제로 저렴해요. 하지만 이런 환경이 제가 보통 가장 오래 머무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딱히 크게 촬영이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진짜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너무 바빴고 또 내일 모레도 바쁠 예정인데 오늘은 딱 중간에 약간 리프레시하는 날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켤 여유가 생겼고요. 진짜 빡세게 촬영하는 날이면은 이렇게 막 브이로그는 찍을 엄두도 못 내거든요. 뭐 그런 거로 이번 비디오에서는 제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거 환경, 주거는 아니고 숙박 환경, 작업 환경, 뭘 먹고 돌아다니는지 이런 것들 배경은 이 베트남 푸꾸옥이고요. 그럼 저와 함께 트립컴퍼니의 하루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는데 일단 밖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자고요. 여기가 제가 베트남 푸꾸옥 촬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머무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7일간 여기 머물게 되었고요. 오늘은 5일 차예요. 굉장히 우리나라 한 90년대 집 같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가 머무는 방이 나오는데요. 12인실 도미토리입니다. 잠금 장치는 없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딱 이 호스텔 앞길을 보시겠지만 잠금 장치가 없을만 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완전 매진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불안한 거는 가끔은 어쩔 수 없네요. 진짜 막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침대는 이 정도 사이즈고요. 운이 좋게도 저한테는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운이 안 좋게도 사람이 없어서 이 12인치 도미토리를 저 혼자 쓰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가 제가 오프닝을 찍었던 베드고요. 제 베드 매트리스는 좀 딱딱한 편이에요. 바닥에는 저번에 짐 공개해서 공유한 그 작업용 가방, 위에는 이렇고요. 큰 가방은 침대 위에. 바닥에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나 다른 사람이 체크인 했을 때 통로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없는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놓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옷걸이가 2개나 달려있고요. 여기는 두둥 커튼도 달려있는 좋은 호스텔입니다. 커튼 봉에는 이렇게 수건도 걸 수 있죠. 유럽 호스텔들은 커튼 없는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옆자리에 누가 있을 때 걔네를 그대로 보면서 잘 수 있다. 근데 호스텔이다 보니까 개인용 수납 공간, 선반 이런 게 확실히 모자라긴 해요. 그래서 세면도구 놓을 공간이 따로 없어서 세면도구는 이렇게 가방, 머리 위에 보관하고 있죠. 콘센트는 하나예요. 그래도 베트남이니까 딱히 컨버터 꽂을 일이 없어서 좋네요. 그리고 맥북 보통은 이렇게 안 놔두는데 조금 전까지 충전을 한다고 일부러 밖에 빼놨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제 룸이었고요. 그 다음이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변기. 바닥은 굉장히 옛날스럽게 타일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맨발로 다니는 호스텔이에요. 변기는 이 정도 느낌. 근데 혼자 쓰는 변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개미 친구들이 진짜 24시간 쉬지 않고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따라서 어디로 쭉 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샤워실에는 개미가 없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도 여기 호스텔이 굉장히 상위권인 게 에어컨 성능이 좋고요. 에어컨도 제가 직접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온도 조절은 안 되지만. 왜 동남아 어떤 호스텔들은 낮엔 에어컨 안 틀어주고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낮에 팬으로 선풍기로 땀 뻘뻘 흘리면서 버티다가 이렇게 좀 편한 데 오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죠. 아니 에어컨을 내 맘대로 틀 수 있어. 자, 룸 소개는 이 정도쯤이고 이제 저는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 볼 건데요. 제대로 촬영하러 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 솔직히 뭔가를 하기는 힘든 환경이니까 작업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2025년에는 쇼츠를 좀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딱 마침 이 호스텔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쇼츠 녹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비디오 하나에 30초, 1분 그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도 짧게 녹음하고 나가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비디오 20분짜리 녹음이나 긴 편집 이런 거는 자세 이렇게 하면은 진짜 허리랑 목 완전 망가질 테지만은 30초 정도쯤이야.
지금 녹음하는 건 푹꼭 장단점 중 장점 일부고요.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 한참 전에 업로드 됐을 거예요. 아쉽게도 이 호스텔에는 락커가 없어서 이 무거운 랩탑이나 당장 필요하지 않는 촬영 도구까지 전부 가방에 넣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드론 들고 나갈 필요 없는데 잠금 장치도 없고 락커도 없고 진짜 혹시나 이렇게 여기에는 제가 잃어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져가도 가방 채로 들고 가도 아이씨 그냥 재수없네 하고 끝낼 수 있을 정도. 문을 미리 열어주고요. 네, 잠금 장치 없어요. 밖에서 그냥 손으로 쑥 해가지고 밀면은 그냥 열립니다. 이게 제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로예요. 진짜 괜히 잠금 장치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면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리는 거죠. 휴양지 촬영의 필수품이라고 할까요? 여기 59 P2가 제가 빌린 오토바이고요. 왜 눈알이 한 짝이 없냐? 근데 이게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이라는 거. 세대가 다 그래요. 여기서 빌려주는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그리고 오토바이 탈 때는 촬영을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 짜잔! 고프로 체스트 마운트입니다. 짐 소개해서 봤었죠. 가방 안에 그렇게 짱 박혀 있던 그게 오늘 드디어 빛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들한테 얘는 고마워할 거예요. 제 브이로그를 좋아해 주시니까. 워낙 안 써봐서 좀 헷갈리네요. 잘 되겠지? 이렇게 짜잔! 오늘의 출격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 하이랜드 커피입니다. 야외 테이블이 있지만 일단은 저는 시원한 실내로. 에어컨을 개발한 캐리어 선생님 만세입니다. One medium size of pink soda and mineral water, please. 근데 멘트를 치자니 음악이 나오는 걸 깜빡했네요. 할 수 없이 더운 야외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사실 저는 커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카페인을 되게 안 받고 커피 마셔도 막 각성 효과라거나 그런 걸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밤에 마셔도 잠도 되게 잘 자고, 그래서 거의 카페에 올 때는 음료를 즐긴다거나 카페인을 보충한다기보다는 공간을 빌리는 목적으로 오죠. 여전히 모르겠네요. 나에게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제가 계속 생활 환경, 작업 환경이 바뀌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프랜차이즈를 되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 모험적인 스타일이라 생각했거든요. 학교 갈 때 맨날 똑같은 길로 등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A길로 갔다가 다음 날은 5분 더 걸려도 다른 길로 걸어갔다가 그 다음 날은 한 10분, 15분 더 걸려도 좀 새로운 자극을 찾고 싶으니까 더 멀리 돌아서 가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직장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루는 걸어도 가보고, 하루는 자전거 타고 가고, 하루는 버스 타고 가고, 하루는 지하철 타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들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고정된 베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맛을 찾는 것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지금 제 라이프 스타일은 모든 게 뒤바뀌죠. 일주일 아니면 짧으면 3일 간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업할 때만이라도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싫다. 내가 익숙한 환경, 프랜차이즈 최고, 이런 논리. 스타벅스가 그런 의미에서 뭐 저한테 최고고요. 화장실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고, 책상도 뭐 의자도 다 아는 맛이니까. 그런데 개인 카페는 좀 망설여지게 되죠.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굳이 공간에 도전하기 위한 개인 카페? 오늘은 그렇게 하드코어하게 작업을 하진 않을 건데, 저한테 있어서 하드코어한 작업이라 하면은 앉아서 6시간, 10시간은 좀 오버하고 한 3시간, 4시간 금방 녹이는 편집인데, 쇼츠는 아까 그렇게 짧게 호스텔에서 녹음했지만 긴 비디오는 막 20분, 30분 걸리는 녹음은 그런 데서 하기 무리고요. 그거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리조트에 숙박할 때까지. 그런 거로
며칠 동안 찍은 파일 정리하고 4일 동안 지금 한 40기가 정도 나왔네요. 남은 일정 마무리하면은 여기도 70기가, 80기가 정도로 마무리 되겠죠. 장단점 비디오, 스크립트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되고 거의 다 끝났어요. 쇼츠도 다른 거 스크립트를 좀 더 써야 되고, 베트남 휴양지 분석도 거의 한 반쯤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얼개를 잡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사소한 것들이네요. 이제 슬슬 밥을 먹으러 갈까요? 딱 오늘 하늘이 이렇게 흐린 게 휴일을 되게 잘 골랐네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햇빛이 제대로 안 들면은 어딜 가든 간에 비디오가 예쁘게 안 나오니까 진짜 럭키인 거죠. 점심 메뉴는 반새우를 골랐고요. 여기에도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있는 한국어 안내, 푸꾸옥 장점 중 한국어 인프라의 자료로 쓸 거예요. 이 비싼 가격은 단점 중 높은 물가로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반새우와 고이쿠온을 주문했고요. 약 2만원. 비싸요, 푸꾸옥. 근데 비싼 만큼 퀄리티는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요. 반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튼실해요. 사실 저는 베트남보다 태국 음식을 훨씬 더 좋아하긴 해요. 외국에 있다 보면 태국은 똠얌꿍, 뿌파퐁거리 땡기면서 와 방콕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 퍼, 분짜 먹으러 베트남 가고 싶다? 이런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확실히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가족 여행에서 베트남만큼 음식 무난한 나라가 또 없을 거예요. 일본은 짜고 중화군은 향신료, 태국도 좀 호불호 갈리고 하지만 두루두루 쉬운 베트남입니다. 밥을 먹고 찾아온 여기는 그린 카페 앤 펍, 망고 빙수를 파는 곳이죠. 한국 사람 굉장히 많은 훅덕답게 망고 폭탄, 망고 빙수. 여기는 야외지만 그늘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아주 좋네요. 퀄리티가 나름 괜찮은데요. 안에 상당히 좋은데? 위에는 아마 코코넛 아이스크림일 거고 망고 시럽에 망고, 그 밑에 얼음은 안 보이는데 아마 우유겠죠? 오, 밑에 얼음이 되게 많이 녹아있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10,000원짜리 맛은 맞아요. 맛있습니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밥 먹고 바로 하이랜드, 똑같은 카페, 똑같은 지점 가서 가능하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했겠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브이로그인데 또 그렇게 무성의한 화면을 만드는 거는 약간 좀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달한 것도 땡기고 하니 망고 빙수 먹으러 왔고요. 다 먹었어. 이거 망고 빙수가 아니라 망고 화채인데? 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얘기해 볼 거는 숙소에 관련된 건데, 비디오 초반부가 제가 머무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에 관련된 거였죠. 그 비주얼에 여러분 좀 놀라셨나요? 에이, 저런 데에서 오래 지내고 있다니. 근데 이것도 저로서는 꽤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첫 번째, 저는 비디오에 좋은 리조트를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너무 비싸요. 푸꾸옥에서는 JW, 메리어트, 리젠트, 그리고 그런 럭셔리가 아닌 프리미엄한 가격대 리조트도 한 두어 군데 방문을 할 건데, 나머지 기간 동안 일반적인 숙소에 머물면서 그런 숙박비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지출이 커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좋은 데 갈 때는 최대한 좋은 데 가고, 아닐 때는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런 호스텔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큰 건데, 처음 호스텔에 머물 때부터 저는 나름 지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돈 없어서 억지로 머물러야 한다면은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당장 탈출해서 다른 데로 갔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이 식으로 계속 숙박을 이어가는 거죠. 여기 호스텔, 저기 호스텔, 여기 호스텔, 저기 호스텔.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호스텔에 머물다가 딱 이거다, 여기서는 뭔가 찍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좋은 숙소에 가는 거죠. 뷰가 되게 좋거나 브랜드가 막 럭셔리한 거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숙소들,
물론 제가 만드는 비디오에는 제가 많은 시간 머무르는 호스텔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가끔 나오나? 거의 다 럭셔리 호텔 나오죠. 하지만 그런 럭셔리 호텔, 리조트는 100일이 있으면은 한 이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일은 호스텔, 그리고 7일은 그냥 저냥한 숙소들, 되게 녹음하러 가는 곳들. 제 숙소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런 호스텔이 진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은 다른데 배정한 예산을 어떻게 빼와가지고 개인실에 머무는데 좀 더 배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입의 만족을 침대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호스텔에 자도 피어렌티나 스테이크 먹고 싶고 미디에 돌만 엄청 먹고 싶지, 그런 거 빼고 맥도날드 먹으면서 개인실, 그거는 더 불행할 것 같아요. 방금 상상해봤는데 끔찍하네요. 근데 이게 특검 되게 후지게 지낸다, 이걸 어필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얘는 비디오 빡세게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구나. 그리고 딱 그게 끝났을 때 리조트에 가서 휴식 취하면서 약간 추가적으로 저를 보충하고 휴식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망고빙수를 먹은 다음에는 게스트하우스에 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달달한 거 먹고 나니까 좀 졸리네요. 당장 이번 주에 업로드 해야 되고 하면은 어떻게든 카페에 다시 가서 작업을 했을 텐데 좀 쉬자고요. 이따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아무도 체크인을 안 한 모양이고요. 제가 틀어놓은 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자기에는 제 컴퓨터가 맥북이라서 환경이 안 되고, 모바일 게임을 하자니 어차피 나중에 게임 접으면 후회할 것, 요즘 유행하는 그 뽑기 게임에 과금하기 싫고, 20살 때였나? 서머너즈 워라고 그때 유행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정직원 이래가지고 한 100만원, 150만원 토탈 과금하고 엄청 후회했거든요. 그 씁쓸함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지금도 느끼는 거죠. 당장 뭔가 게임 하면서 뽑기 재밌게 해도 나중에 되면 후회하겠구나. 어쨌든 그런 연유로 모바일 게임 안 하고, 축구나 야구도 재미를 잘 모르겠으니까,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대회 보는 것도 디테일한 거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틀어놓는 거죠. 그렇게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5시 12분. 좀 있으면은 선셋의 시간입니다. 주말에 당직 사관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너네들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하고, 할 거만 하면은 터치 안 하는 거 알지? 지금이 여행 유튜버로서 그 할 거를 할 때입니다. 선셋 촬영. 제 안에 당직 사관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오, 늦지 않게 도착했네요. 오션 비치바 앤 클럽. 선셋을 위한, 와, 멋있는 장소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선셋 그 자체보다는 사실 그 1시간 전에 황급빛 태양이 더 멋있죠. 근데 왠지 오늘 안 멋있을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이 아니겠죠. 불안한데. 푸꾸옥 롱비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서양이에요. 아주 큰 장점 중 하나죠. 물론 해변 그 자체는 뭐래도 바다도 그리 좋지 않지만 일출보다는 일몰이 훨씬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 비치바들은 언제나 인기가 많아요. 오늘 주문한 칵테일이 아니고요, 목테일은 블루 하와이안 어쩌고, 그리고 선셋은 망했습니다. 전혀 예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저는 망한 선셋의 푸티지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제 생활에 아쉬움을 잘 안 느끼는데 지금 갑자기 굉장히 아쉽습니다. 술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휴양지에서 혼자 오토바이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돌아다닐 때는 술을 먹을 수 없네요. 땡긴다. 안 그래도 홋카이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진짜 아쉬운 일이 많았거든요. 점심 때 기가 막힌 부타동을 먹는데 맥주를 못 마셔요. 아침에 한 10시쯤에 카이센동을 딱 주문했는데 우니랑 한 입 주고, 근데 맥주를 못 마셔. 진짜 세상에 그런 절망이 다시 없을 정도. 오늘도 선셋이 망하니까 좀 더 술이 더 땡기네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수평선에 잔뜩 낀 구름으로 태양이 다이빙하더니 멋진 일몰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비치바의 모든 사람들의 뒷모습이 뭔가 슬퍼 보이는 건 제 착각일까요? 그렇게 완벽하게 조져버린 오늘의 푸꾸옥 선셋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오션 비치바 근처는 이 푸꾸옥 최고의 번화가인데요.
한국 관련 가게도 엄청나게 많아요. 뷰티 케어에 오션 스파에 A 플러스 이발소에 저기 코카 코스트에. 하지만 저는 소주를 사러 킹콩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소주에 곁들일 안주로는 일단 치킨집을 찾았는데 치킨에 소주잖아요. 공감하시는 부분? 근데 메뉴판이 뭔가 심상찮아요. 제가 아는 한국게 아닙니다. 때문에 누가 봐도 한국식 중국집인 가게로 급선회. 그 이름도 웅장한 양자강. 신발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도 저 혼자 자겠네요. 아니나 다를 겁니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술상은 여기 밖에 테이블에 차릴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요. 잔이 없는 거는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짬뽕밥 맛있겠다. 좋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다. 고만두도 맛있고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적나라한 여행 유튜버의 하루를 엿보신 기분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랑 좀 비슷한가요? 이렇게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베트남 푸꾸옥에서 트립 컴퍼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